안녕하세요. 윈도우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2021년부터는 공채 대신에 상시 채용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우선으로 SK 하이닉스에서 상시 채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되게 쓰고 있으실 텐데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문항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공계 친구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설계, 소자, 양산 기술, 품질 보증, 안전, SH 구매 등 대다수의 직무가 드러나 있고요. IT를 제외한 대다수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선은 가장 중요했던 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겠죠. 그거는 차치하고 두 번째로는 해당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드러내느냐, 이것은 1차 면접, 최종 면접까지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자소서 작성도 포인트를 함께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문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닉스의 미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직무 키워드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공부방에도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SK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AI 시스템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표절 부분들을 표절을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글을 쓰는 친구들도 우연찮게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즉흥적으로 글을 쓴다는 거는 모름지기 누군가의 글을 따라 쓰고 있다는 걸 대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글들을 계속해서 내가 보게 되고 그걸 따라서 쓰게 되면요. 직무형 글쓰기보다는 어떤 글쓰기가 되느냐? 그 사람의 글쓰기 패턴을 따라하는 글쓰기가 돼요. 그래서 이 표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타인의 직무 역량을 내 것으로 유추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다수 하지 않고 타인의 글쓰기를 상당히 이런 맥락들을 발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쓰기 패턴을 모방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멘티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글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키워드에 신경을 쓰시라. 그죠? 자, 단계별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제일 먼저 할 부분은요. 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직무 키워드, 즉 직무 소개를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직무 소개를 꼭 보셔야 되고요. 직무 소개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넘어갈 게 직무 소개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역량 키워드를 만들어낼 것인지 역량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는 내적인 역량, 성격의 장단점 관련된 역량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직무 내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또는 기여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많은 취준생들이 고민을 해요. 멘토님 제가 그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전문성 어떠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상당히 하이엔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기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근간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프로젝트, 얼마만큼의 프로젝트를 해봤느냐, 향후에는 포트폴리오로 상당히 많이 자소서가 바뀔 가능성도 요즘에 보이는데요. 이만큼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논문 관련된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그리고 계속해서 좁혀나가자면 과제, 실습 다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어느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업무 키워드를 반드시 최소한 4개 정도는 발췌를 해서 각각의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자기 직무가 설계이든 양산 기술이든 품질 보증이든 유틸리티 기술이든 안전이든 구매이든 간에 거기에 적합한 키워드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어떠한 내가 직무 역량에 기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내는 게 상당히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집 직무와 관련된 뭘 보라? 첫 번째 직무 소개를 보고 두 번째 역량 키워드를 자신만의 역량 키워드를 반드시 어디에 기반해서 그들이 내놓은 직무 소개를 토대로 설정을 먼저 하고 글을 쓰자. 지금 자소서 문항 보기 전입니다. 지금 제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선정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이 채용 공고에 보면 우대사항이라든지 직무 내용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직무 속에서 자기만의 발췌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쓰게 된다면 첫 번째, 왜 SK 하이닉스 써야 되는지, 두 번째, 반도체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있는 친구인지, 그리고 세 번째, 설계 직무이든 품질 보증이든 이 해당 직무에 이해도가 있는 친구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항들이 상당히 빼곡하고 깐깐하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년째 SK그룹은 이 문항들이 크게 거의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문항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이 각각의 영역별로 뭘 맞춰야 되는지를 이제 거의 일반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만 그들은 빠르게 접목할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들의 특성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문항들을 봅시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 이게 최고가 꼭 돼야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보실 게 성취한 경험이에요. 아시겠죠? 성취한 경험이고 거기에서 장애물이 뭐였느냐? 이걸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첫 번째 성취 경험을 먼저 써주는 겁니다. 성취 경험, 최고 수준이든 아니든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첫 번째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네요. 그죠? 자, 글자 수가 1000자 정도다 보니까 이 장애물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2개 정도로 드러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래, 논지 구조상 짜임새가 있어 보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떠한 업무에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틸리티 기술에 쓴다. 그러면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기계 설비 기술에 관련돼서 잘할 수 있다. 또는 전기 설비 기술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기계 설비 기술 관련해서 뭔가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전기 설비 기술 관련해서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이쪽 분야의 장애물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옆 친구보다 이걸 업무를 주시면 능숙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가 장애물이라서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리스크를 그죠? 장애물이라는 건 회사에서 얘기할 때 리스크거든요. 이 리스크를 내가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옆에 민도라는 친구보다는 내가 조금 더 능숙성을 직무 역량을 보여주는 능숙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장애물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걸 했고 what to do 그리고 3번 how to do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한 경험 외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런 성취 경험에서 관련돼서 좀 더 자랑할 게 많은 친구들은 또 다르게 2번에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각 문항별로 추가로 이렇게 같이 패턴이 나와 있죠. 이 말은 각 문항별로 이거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추가로 더 드러내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하죠. 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에 될 법한 이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간략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에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이력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면 시간 역순으로 하셔가지고 내가 어떠한 경험이었고, 그죠? 이거를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히 간략히 150자 이내로 해서 2개, 3개가 있다면 드러내는 이런 방식도 권장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A라는 경험에 대해서 지금 1000자를 메이저 경험을 썼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경험도 제가 있는데 메이저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이너 하지만은 그래도 요런 것도 있었어야 하는 주석, 레퍼런스처럼 드러내자는 게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멘토님 꼭 새로워야 되나요? 이 새로운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의하기 나름이지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즉, 내가 기존 거를 개선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본 네이처하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거의 그런 경험은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개선하거나 보완했던 내용들을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사에서도 당연히 improvement라고 하겠죠. 이 개선을 하고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 이 모든 직무에서 다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내가 해야 되느니, 그래서 어떤 방막 공정이 있었다. 이 공정이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내가 이 공정 프로젝트 실습을 하면서 어떤 공정 단계에서 보완을 하고 이것을 백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에 남다른 아이디어로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남달라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익스클루시브하게 완전 독보적이거나 옆에 친구가 아예 해본 적이 없거나 그런 경험은 사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항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나와 있지만은 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프로젝트나 논문이나 공모전이나 과제 실습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10분 내 역량화를 시켜서 보여주는 거에 조금 더 몰입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기존에 선배들이 한 것도 그런 방식이었으니까 너무 내가 저기 문항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OR이죠. 남다른 아이디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의 남다른 아이디어는 또는 새로운 것을 또는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으로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정 기술을 했던 프로젝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개발 완료된 제품이 이제 최고의 품질을 갖춰서 생산하도록 생산 공정을 구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정 단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단계별로 어떠한 위에하고 비슷하죠? 어떠한 단계별로 내가 개선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개선을 하고 또 이러한 보완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접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했어도 쓰셔도 됩니다. 전공 관점에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추가를 해주면 글자 수가 풍부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완료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품질에서도 내가 어떠한
규제나 규격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품질 보증을 위해서 테스트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하고 모니터링 할 때 기존에는 여기까지만 결함을 찾고자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이걸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서 접목시켰다면, 그게 내 표현 방식으로는 남다른 아이디어로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령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편하게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내용이죠.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7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면서 블라블라 하면서 이러한 공정 단계에서 개선 아이디어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기 이런 개선, 보완했던 경험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력화를 해서 조금 더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간략화 시키는 게 좋겠죠. 무작정 여기서 막 이거 갖다부터 저거 다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들은 피로도가 상당히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문항만 보세요, 여러분. 문항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피로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피곤해요, 벌써.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글조차도 찾아낼 수 없는 글로 쓴다면 이거는 더 힘들겠죠. 그리고 SK가 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이건 빨간색까지는 아닌데 세 번째 쓰실 때는 이런 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내가 설계소자를 공정에 관련된 것들과 접목하는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 내가 있었는데 내가 뭔가 평가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는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프로젝트에서 담당했던 업무 상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뒤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용어들도 애플리케이션별로 테스트 레벨이 있었고요 등등 이런 영어도 써가면서 하는데, 제가 이 3번 얘기를 왜 이렇게 뒤에다가 붙이라고 하냐면 이걸 두 갈씩에다가 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첫 번째 어느 직무에 쓰는지, 그죠? 그래서 어느 직무에 쓰는지, 두 번째 얘가 이 직무 내에서 어떠한 역량을 가지는지, 이거를 먼저 보여주는 게 두 갈씩인데, 그게 희석되고 자기가 했던 툴이나 자기가 했던 조그만 미세한 부분의 어떠한 용어들까지도 다 먼저 깨알같이 쓰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실험 방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영어로 투머치 너무 처음에 해버리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리를 앞에다가 먼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뒤쪽으로 붙여서 좀 예를 들어서 가령 POB라든지 PBI라든지 등등의 여러분들의 용어를 뒤에다가 쓰면서 추가적인 설명으로 풀어라. 이게 요청드리는 방식입니다. 왜냐? 자소서는 자소서지 실험 보고서하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은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필요 역량일 때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지, 어떤 설계 역량이 필요하든지, 운영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든지 이런 건데, 잘 보세요. 이 전문성이라는 건 당연히 자격증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반드시 자격증까지 바라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이해도나 활용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에서 필요한 이러한 활용 능력이 있다. 그죠? 또는 이러한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땡땡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또는 이러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조금 더 이것들을 고도화되게 표현한다면 이러한 내용들 내부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의 키워드로 심화 내용을 좀 더 보여준다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내용보다는 심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꼭 외워서 쓰라는 것보다는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면접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서 발표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배운 게 있다면 거기서 하면 되고 여기서 갑자기 막 자신감이 없어서 못 쓰겠어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 전문성 획득을 위해 투입한 시간, 방법, 습득한 지식, 기술, 그죠?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랬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뒤에 how to 이하로 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충분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이라고 함은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패키지 업무다. 그럼 내가 패키지 업무, 양산 패키지 업무에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공정 소재 설비 해석 분야 관련돼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렉트로닉 패키징 기술 관련해서 내가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일렉트로닉 패키징 관련해서 내가 영어를 갑자기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손이 떨리네요, 여러분들. 자, 패키징. 대충 여러분들 다 아시죠? 패키징. 왜 이렇게 뭐 여기에 긴장하는 거야? 자, 패키징 기술을 토대로 내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수강했던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방식들을 써주고 또는 수강하거나 어떤 것들을 수료하거나 내가 학습했던 과정이 있다면 이 학습을 드러내는데 그래도 내용 자체는 조금은 심화 내용을 난이도를 높여서 써주시면 훨씬 더 선호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원의 활용.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협력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인프라 역량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 지금 1년에 나와 있는 이 직무들은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는 단 한 직무도 없습니다. 다 1년에 밸류 체인으로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전 인증만 해야지 이러면 나는 구매만 해야지. 그럼 오늘 앉아서 난 구매만 합니까? 왜 구매를 해야 되죠? 그렇죠. 설계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공정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구매를 안정된 품질의 자재를 적기에 적소에 적당한 가격으로 조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인프라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려운 협력을 또는 저는 에피소드를 보여줌으로써 자, 바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자원 활용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원 활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세 번째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드러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 말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여기서는 가장 포인트를 이룰 게 자원입니다. 어떤 자원들을 활용했느냐. 그죠? 그럼 가령 내가 구매 직무다고 칩시다. 자, 구매예요. 구매에서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일단은 안정된 품질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품질의 자재를 그죠? 적기에 적소에 그 다음에 적절한 가격으로 조달을 해야 돼요. 적기적소에 좋은 가격으로 적절한 가격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매 업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해외 대기업이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될 때 얼마나 많은 기관들하고 많은 업체들하고 교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교수님, 그러면 어떤 분야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실험을 할 때 어떤 장비, 장치, 설비 등이 필요했으며, 또는 이걸 우리가 품질이 좋은 건지 아닌지 할 때는 어떤 걸 따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ISO 인증을 받은 부품이다. 그러면 이게 이 인증을 받은 부품이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증기관, 인증 등을 받았구나. 오케이? 또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구나. 또는 동반성장이라든지 타 업체 등과 관련된 행위들을 한 적들이 있는지, 내가 실험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 얽히고 설켰던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문제를 잘못 보면 자원 활용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지 않고, 처음에는 우리 팀워크가 좋지 않았고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으쌰으쌰 해보자는 마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으쌰으쌰 잘 해낼 수 있었고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이 패턴보다는요. 제가 이 킬링 포인트, 7번의 킬링 포인트는 뭘로 잡으라? 여러분들이 실험이나 프로젝트나 공모전이나 논문을 준비할 때 어떤 머터리얼 자료들을 활용했는지, 그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리스트화 시켜서 이렇게 꼭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준다면 엄청나게 풍성한 글쓰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제가 SK 문항을 다 한번 러프하게 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제가 형광색으로 표시한 이 엑기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그리고 이 직무 내에서 어떠한 역량 키워드를 발췌해서 그 에피소드를 드러낼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선정하시고, 그리고 각 문항별로 제가 체크한 내용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엑기스, 에센셜 하는 것들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노력하는 민도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 많이 합격하시고요. 면접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민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